지난 한 주에만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약 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3조 원이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올해 2월 이후로는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유출이라고 해요. 시장에 그만큼 공포가 퍼졌다는 신호겠죠.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현상을 다룬 코인시어즈의 최신 주간 보고서입니다. 아, 코인시어즈 보고서군요. 네, 단순히 돈이 빠져나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막대한 자금 이탈의 진짜 원인이 뭔지, 또 왜 유독 특정 국가에서 이런 움직임이 집중됐는지.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모두가 도망칠 때 오히려 베팅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 현황을 브리핑하는 걸 넘어서 숫자 뒤에 숨어있는 투자자들의 심리와 전략을 읽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인 거죠. 바로 그거죠. 그럼 그 미묘한 흐름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인 숫자로 시장의 온도를 좀 느껴볼게요. 지난주 순유출액만 20억 달러, 2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2조 9,200억 원 정도 됩니다. 와, 이걸 조금 더 길게 보면요. 최근 3주 동안 누적된 유출액은 32억 달러, 거의 4조 7천억 원에 이르고요. 3주 동안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네요? 이 정도면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눈에 띄게 줄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위축됐는지 보여주는 아주 직접적인 지표가 있거든요. 어떤 거죠?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 펀드, 보통 ETP라고 부르잖아요. 네, ETP요. 여기에 묶여있는 총 운용 자산 AUM 규모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불과 한두 달 전 10월 초만 해도 한 386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79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거의 27%가 줄어든 거네요. 맞습니다. 한두 달 만에 시장의 4분의 1 이상이 그냥 증발해버렸다는 건데 이건 정말 보통 충격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얼어붙은 걸까요? 코인시어즈 보고서는 뭘 원인으로 꼽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고 있는데요. 하나는 거시적인 환경,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장 내부의 움직임입니다. 네. 첫 번째는 역시나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에요. 아, 역시 그 문제군요. 네. 요즘 투자자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바로 확실한 방향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애매한 신호만 보내고 있으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인 거죠. 특히 디지털 자산처럼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시장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이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요. 일단 안전한 현금으로 바꿔놓고 보자. 이런 심리가 강해졌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불확실성만큼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훨씬 더 흥미로운데요. 뭔가요? 보고서는 소위 고래라고 불리는 대규모 투자자들의 움직임,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아, 고래.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 큰 손들 말하는 언어죠. 그 고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건가요? 네, 수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진 개인이나 기관들이 대규모 매도에 나선 정황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고래 한 마리가 움직이면 수많은 작은 물고기 떼가 그 방향으로 그냥 휩쓸려 가거든요. 아,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군요. 네, 한 마리의 고래가 던진 매도 물량의 시장 가격을 살짝 끌어내리면 그걸 본 다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따라 던지고 그게 또 다른 투매를 부르는 패닉셀링의 도화선이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거시적으로는 통화정책의 안개가 짙어지고 미시적으로는 시장을 이끌던 고래들이 방향을 틀어버리니 작은 배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럼 이런 패닉이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유독 어느 한 지역에서 공포 심리가 더 크게 작용했을까요? 지역별 데이터도 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번 보고서의 가장 충격적인 내용 중 하나예요. 어떤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자금 유출은 사실상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국에서만요? 그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했다는 건가요? 네, 전체 유출액 20억 달러 중에서 무려 19억 7,500만 달러가 미국에서 발생했어요. 와... 비율로 따지면 97%입니다. 97%요? 이건 그냥 주도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전부네요. 왜 이렇게 미국에서만 유독 엄청난 매도세가 터져 나온 걸까요? 다른 나라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침착했다는 뜻이잖아요. 보고서가 직접적인 원인을 딱 단정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추론은 가능합니다. 미국 시장이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네, 그랬죠.
이 자금들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거시 경제 지표나 통화 정책 시그널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불확실성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반응한 게 바로 미국의 기관 자금이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시장의 체질이 기관 중심으로 바뀌면서 외부 충격에 대한 반응 속도나 강도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출구로 달려나갈 때 정반대 방향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간 나라가 있었어요. 어딘가요? 바로 독일입니다. 아, 네. 바로 그 점이 시장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다른 지역들이 전부 다 자금이 빠져나갈 때 독일에서는 오히려 1,3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3억 원이 순유입되었습니다. 액수가 절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방향성 자체가 180도 다르다는 게 핵심이네요. 남들이 공포에 팔 때 독일 투자자들은 왜 오히려 돈을 넣었을까요? 코인시어즈는 독일 투자자들이 이번 가격 조정을 전형적인 매수 기회, 그러니까 buying opportunity로 판단했다고 분석합니다. 매수 기회요? 네,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투자 문화의 차이 같은 게 좀 보여요. 예를 들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시장은 단기적인 통화정책 시그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네, 그랬죠. 반면에 일부 유럽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긴 호흡으로 자산의 내재 가치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위험하니까 피하자 이 관점이었다면 독일 투자자들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군요. 위기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네요. 맞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뉴스,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해석은 전혀 달랐던 거죠. 시장은 결코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자산들이 이번 유출에 직격탄을 맞았는지도 살펴보죠. 네, 아마도 시장이 양대산맥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요.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시장의 기둥과도 같은 두 자산이 가장 심하게 흔들렸어요. 먼저 비트코인에서요. 한 주 동안에만 13억 7,800만 달러. 2조 원이 넘는 돈이네요. 네, 약 2조 원 1,044억 원이 순유출됐고요. 이더리움에서도 6억 8,890만 달러, 약 1조 7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두 자산에서 빠져나간 돈을 합치면 이번 주 전체 유출액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군요. 결국 큰손들이 시장을 떠날 때 가장 먼저 현금화하는 자산이 바로 이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그렇죠.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땠나요? 대부분의 주요 알트코인들도 매도세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솔라나에서 8,300만 달러, XRP에서도 15,5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출되는 등 전반적인 하락 압력에 휩쓸리는 모습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피바다였던 셈인데 이런 와중에도 돈이 몰린 것이 있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약세장에서 반사이익을 본 자산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여기서 두 가지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포착됩니다. 첫 번째는 숏 비트코인의 부상이에요. 숏 비트코인이라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베팅하는 상품 맞죠? 정확합니다. 가격이 내려가야 수익을 내는 구조죠. 이 숏 비트코인 상품에 한 주간 1,810만 달러, 약 264억 원의 자금이 새로 유입됐습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돈이 들어왔다. 네, 이게 흥미로운 건 단순히 기존 포지션을 보호하려는 헤징 수요를 넘어서서 시장의 추가 하락을 확신하는 공격적인 베팅으로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누군가는 그 공포 자체를 수익 모델로 삼고 있었다는 거군요. 하락장 자체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네요. 또 다른 흐름은 뭔가요? 바로 멀티에셋 상품입니다. 멀티에셋이요? 네, 특정 코인 하나가 아니라 여러 디지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도 이 멀티에셋 상품에는 3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6,930만 달러, 약 1,013억 원이 들어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공포에 질려서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락에 베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위험 분산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겠다. 바로 그거죠. 특정 코인 하나의 변동성에 모든 걸 걸기보다는 여러 자산에 나눠 담아서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에요. 한편으로는 시장의 잠재력은 믿지만 지금 당장 어떤 코인이 유망한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그런 투자자들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은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고래들의 매도세가 겹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특히 시장의 중심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요. 하지만 그 거대한 흐름의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독일 투자자들은 공포를 매수 기회로 삼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락에 직접 베팅하면서 위기를 수익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다음 기회를 조용히 모색하고 있었고요. 네. 3조 원 자금 유출이라는 하나의 헤드라인 뒤에는 이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상반되기까지 한 다양한 투자 전략과 심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오늘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붕괴의 신호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박앤세일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얹어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본 당신이라면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갈 때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문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나침판이 보여줄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자료 속 숫자들을 따라가 보니까 아주 명확한 단서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기관들의 대규모 탈출이죠. 자, 오늘 그 돈의 흐름을 함께 추적해 보면서 이 시장의 불안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서는 투자자들의 감정을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지수가 14를 기록하고 있네요. 극단적 공포 바로 전 단계인 공포 상태인데 이 숫자 14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뭐 다들 무서워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 지수가 14라는 건 단순히 분위기 안 좋다 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자산을 던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패닉셀링에 가까운 매도 압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공포 심리가 그냥 허공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투자 심리가 흔들려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거대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심리가 더 얼어붙는 일종의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악순환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공포가 자금 유출을 부른 게 아니라 자금 유출이 공포를 만들었다. 그 핵심적인 자금 유출, 바로 ETF에서 벌어진 일이죠. 네, 정확합니다. 오늘 자료의 거의 모든 내용이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의 대규모 순유출입니다. 숫자를 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텐데요. 단 하루 만에 약 4억 9,2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7,200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와, 7,200억 원이요? 하루 만에요? 네, 하루 만에요. 시장 전체 파이에서 이 정도 금액이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죠? 혹시 특정 기관이 주도한 움직임이었나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용의자가 좁혀집니다. 유출액의 거의 대부분이, 정말 거의 전부가 단 한 곳에서 나왔어요.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만든 IBT라는 상품입니다. 블랙록이요? 네, 여기서만 4억 6,310만 달러가 유출됐어요. 이 IBT라는 게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고 거래하는 시장의 대장주 같은 ETF거든요. 그런 대표 상품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다른 옷들은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실제로 피델리티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다른 대형주들에서도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 이건 블랙록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대피하자는 분위기라는 게 명확해지죠. 와, 블랙록 한 곳에서만 그 정도라니. 이건 단순히 시장이 안 좋아서 투자자들이 돈을 좀 빼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블랙록의 아주 큰손 고객들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신호를 보고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추론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보다 거시경제 지표나 규제 동향 같은 정보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그리고 이 대탈출이 비트코인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그 가능성을 더 높여줍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더리움도요? 네, 총 1억 7,790만 달러, 약 2,600억 원이 순유출됐는데 여기서도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가 유출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1, 2위 자산에서 동시에 그것도 가장 큰 기관 플레이어가 주도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상황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항구에서조차 지금 짐을 빼고 있다는 건데, 그럼 모든 배가 다 떠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솔라나라는 작은 항구에는 오히려 배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장이 얼마나 다층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자산을 팔 때 누군가는 오히려 지갑을 열었다는 거니까요. 같은 기간에 솔라나 ETF에는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5억 원이 순유입되었습니다. 175억 원이요? 네,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전체 시장의 흐름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시장 전체의 하락에 베팅하기보다는 특정 자산의 가치나 단기적인 기회를 보고 역으로 투자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네요. 자료에서는 이걸 반발 매수세라고 표현하던데 일종의 저가 매수 기회로 본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 테마성 수요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라나 생태계 내에서 곧 있을 어떤 호재를 기대했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주춤하는 동안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린 자금일 수도 있죠. XRP 가격이 시장 분위기와 다르게 소폭 급등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시장이 더 이상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 오르고 내리면 다 내리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자금을 빼면서 생긴 이 작은 파도가 시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쓰나미가 돼서 덮쳤는지 이야기해 볼 시간인 것 같네요. 자료에 나오는 포지션 청산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포지션 청산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요.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여서 담보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럼 브로커가 더 이상은 위험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강제로 제 포지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거죠. 강제 퇴장이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그런데 그 강제 퇴장당한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아마 숫자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단 하루 만에 청산된 금액이 무려 6억 1,968만 달러입니다. 6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약 9천억 원에 달해요. 9천억 원. 하룻밤 사이에 그만한 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그중 약 4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량이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롱 포지션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반등하겠지라고 기대하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하락으로 모든 것을 잃고 시장에서 쫓겨났다는 뜻이죠. 코인별로 보면 비트코인에서 약 2억 4,600만 달러, 이더리움에서 약 1억 6,900만 달러 규모의 청산이 일어났고요.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지만 사실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계좌가 영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다시 올라도 이미 시장에서 표출당했기 때문에 기회조차 없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렇군요. 기관들의 자금 유출이 단순한 가격 하락을 넘어서 이 레버리지라는 증폭기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은 거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료에 나온 전문가들은 이 미스터리의 결말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네, 자료에 나온 분석가들은 공통적으로 명확한 호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현재 불안정한 변동성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처럼 투자 심리를 한 번에 뒤집을 만한 아주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작은 악재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좀 취약한 상태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솔라나처럼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알트코인 투자에 단기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도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이 거대한 배가 흔들리면 대부분의 작은 배들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섣부르게 이제 바닥이다 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이 스스로 안정되는 신호를 먼저 확인하라는 아주 신중한 접근을 권하고 있죠. 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복잡한 상황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기관의 ETF 자금 유출이라는 명확한 사건의 발단부터 그것이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포지션 청산이라는 비극적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네요. 특히 모든 것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도 솔라나 ETF에 자금이 유입되는 등 시장의 다른 면모를 포착할 수 있었다는 점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시장이 결코 단 하나의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죠.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거대 자산에서 기관 자금이 빠져나갈 때 솔라나 같은 일부 자산은 오히려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특정 자산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단순히 하락장에서 기회를 찾는 단기적인 투기 심리에 기반한 반짝 현상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점차 성숙해지면서 비트코인의 흐름과 무관하게 각 프로젝트의 고유한 가치를 알아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더 깊은 변화의 신호일까요?